네, 안녕하세요. 네, 토발령 랜독입니다. 그러면 짧게, 저 이제 실전 투자에 계신 형님께서, 그 공주역 주변 쪽에 이제 토지를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참고로 이쪽 공주역 쪽이 공주역 주변이든, 그러니까 뭐 공주, 논산, 부여, 이쪽은 저희 토가형에서 뭐 주력으로 다루는 쪽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땅을 어딘가에서 안내를 받으셨을 때, 그거에 대한 투자 판단, 매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땅의 생명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땅의 생명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항상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림 있죠? 네. 이게 토지 투자가 이렇게 생긴 놈이다라고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을 완성하는데 약 한 6년 정도가 걸린 겁니다. 네, 제가 이거 그림 한 장이 6년이 걸렸다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반응이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정말 공감하고 6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인정을 하고 네 그렇게 대단하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의아해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뭐 단어들도 특별한 것도 없고 내용도 특별한 것도 없고, 그쵸? 네, 딱 두 부류로 이제 나눠지는데, 네, 이 그림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네, 생각해내기 위해서죠. 네, 이게 토지 투자의 모습입니다. 토지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다. 항상 모습을 알아야, 네, 사람도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는 어디 달렸고 팔다리는 어디 달렸고 눈은 몇 개이고 손가락은 몇 개인지를 알아야지만 저놈이 외계인인지, 예? 아니면 정말 지구에 사는 인간인지, 또 인간 중에서도 백인인지 흑인인지 황인인지 다 판단을 구분을 할 수 있듯이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 큰 지도가 있어야지만 안전하고 빠르고 재밌게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쵸?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데 지도가 없다면, 그쵸? 토지 투자의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떤 지역의 땅을 안내받아서 판단을 하실 때 이 그림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땅의 생명 다섯 가지도 이쪽에 있죠. 그쵸? 토지 투자라는 큰 그림에 있어서 땅의 생명 다섯 가지도 한 축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안내받은 땅이 투자야 실수요야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은 오케이, 투자든 실수요든 어디론가 흘러가겠죠. 그럼 투자라고 했을 때 이제 개념에 따라 일차적인 분류에서 그게 막연한 투자 파트인가 아니면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한 줄로 서는 투자 파트인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막연한 투자 파트란 말 그대로 가정법 논리에 의존을 하는 파트입니다. 가정법 논리, 가정법이 뭐죠? 만약에 이러이러하게 개발이 되면, 우리 동네에 삼성이 투자를 해서 들어오면, 국제공항이, 제주도에 국제공항, 신공항이 생기면, 그쵸? 글로벌 테마파크가 생기면 이 땅이 가격이 올라갈 거야. 가치가 상승할 거야. 그런데 가정법에 의존하는 건 두 가지 파트죠. 막연한 가정법, 이쪽에 이제 막연한 가정법 투자 파트가 되는 거고, 가정법에 의존을 하지만 최우선 입지가 있습니다. 네. 반드시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 입지들이 있어요. 춘천에서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쵸? 네, 최우선 입지인 곳은 땅을 잡기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대치에 대한 가격 반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런 데는 최우선 입지라고 판단이 되면 선점을 해놓고 시간에 맡겨둬야 되겠죠. 그리고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한 줄로 선다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그 땅을 가지고 절대 수요, 즉 우리가 말하는 실수요들도
어떤 말 그대로 그 땅에 대한 최유효 활용 방안, 아침이라 발음이 좀 꼬이네요. 그 땅을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서가 타당성 있게 한 줄로 설 수 있는 것. 네, 그래야지만 절대 수요, 즉 실수요들이 1차적으로 네,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수요가 붙는 건 당연하겠죠. 가수요라는 얘기는 어, 투자 무조건 돈만 되는 수익만 내면 되는 땅으로 네, 투자 목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한 줄로 서는 투자. 그러면서 내가 보는 땅이 80%의 일반론적인 토지 시장인지 80%에 해당되는 땅들의 특징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은 뭐 지금 설명하긴 좀 그렇고 예전 동영상을 통해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20%의 틈새 시장, 네, 에 해당되는 땅인지를 또 판단을 해야 되겠고 역세권인지를 또 판단을 해야 되겠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가 예를 들어서 한 쉬운이 넘어가셨다. 그럼 20대 투자 파트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좀 지우셔야 됩니다. 일종의 복불복 투자. 뭐 복불복 투자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린벨트 투자, 맹지 투자, 묘지 투자, 공원 투자, 뭐 일종의 그런 것들이 되겠죠. 네, 즉 절대 수요는 이쪽에 들어가 쳐다보지 않습니다. 즉 건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많은 쪽이 20%겠죠. 하지만 이쪽은 말 그대로 가정법에 의존하는 막연한 투자 파트가 20%의 와 접목이 돼서 두 가지 조합을 같이 가져간다면 이쪽은 수익성은 굉장히 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겠죠.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지 손자한테 물려줘야 될지. 그래서 20%는 한 30대 40대 정도 분들이 좀 어울리시고, 아니면 내가 투자 자금이 한 10억 정도 있는 것 중에서 네, 한 1, 2억 정도는 그냥 가볍게 던져 놓겠다. 네, 그런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1, 2억, 3억의 전재산인 분들은 더더욱 80%의 일반론적인 시장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황금성이라는 게 확보가 됩니다. 안정성이라는 게 확보가 되고요. 이해를 하셨죠? 수익성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개발 호지 영향권에 따르는 토지 입지 분석에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핵심 개발지냐, 준개발지냐,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이냐. 여러분들이 개발 호재를 분석함에 있어서 개발 호재를만 에만 집중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상담을 오셨던 서울에서 오신 사모님도 그렇고, 그분도 시운이 훨씬 넘어가셨는데, 시운 9인가? 네, 그렇다고 그러셨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인데, 그분도 평택 하세요. 땅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시는데, 그냥 평택에 삼성이 들어오고, 뭐, 미군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속으로 너무 답답했는데, 네, 그래서 핵심 개발지냐, 중개발지냐,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이냐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당연히 땅의 세명 5가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공부 서류들,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는 기본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최종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 심적 공부가 돼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심적 공부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 복합적으로 가는 겁니다. 땅의 생명 5가지와 핵심 개발지를 2개를 묶고 여기서 막연한 가정법에 의존하는 막연한 투자 파트를 3가지를 엮을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20%를 들어가느냐 80%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땅의 생명 5가지에서 5가지 용도적 입지, 개발호재 규제 지목 중에서 어떤 건 최상급이면서 어떤 거는 중하급으로 놓으면서 중개발지로 접목을 시키면서 80%를 접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최우선 입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굉장히 많은 조합들을 땅 하나를 놓고 생각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게 분석입니다. 네, 주변의 개발업자가 전원주택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는가도 봐야 되는 거고, LH에서 택지 지구를 만들거나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하면 그 안에 주성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 경쟁률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 네, 공동주택 부지와 상업 부지와 단독 부지의 분포 비율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수도권 서울과 강남과의 연결성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
밑에 지방이라면 뭐 부산이 됐든 세종시가 됐든 어떤 그런 큰 도시와의 연결성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택에 삼성이 들어온다, 그냥 제주도에 공항이 들어온다, 이런 거 하나만으로, 네, 개발 호재 하나만으로 땅값이 오를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디선가 땅을 안내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최소한 땅의 생명 5가지, 이거는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여쭤본 게 이제 어디죠? 공주역 주변에 있는 땅을 여쭤보셨어요. 이제 공주가 공주역이 그렇죠. 공주역이 어디 갔어? 네, 여기 있죠. 그래서 공주역 주변으로 뭐 이렇게 부여, 분청, 뭐 논산, 뭐 공주 다 포진을 다 하고 있죠, 도시들이. 그쵸? 공주, 세종시, 뭐 대전, 계룡시. 그래서 딱 공주역이 어떻게 보면은 배꼽에 해당되는, 인간을 사람으로 따지면 배꼽에 해당되는 위치에 딱 들어갔죠. 그래서 공주 사람들이나 부여 사람들, 논산 분들 다 의아하셨을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저쪽에다가 공주역을 만들어 놨지? 라고. 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이제 일종의 120만 평이던가요? 네. 이제 계획이 잡혀져 있죠. 일종의 이제 신도시처럼. 네, 그거는 이제 광역 계획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섹타권 안에 있는 땅을 분양하는 서울의 회사들도 많죠. 그런 데가 지금 작년에 제가 알기로 뭐 환지된다, 뭐 어쩐다 이러면서 뭐 65만 원, 70만 원에 뭐 이런 데 땅을 분양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여쭤보신 게 이제 여기 이제 빨간 점에 있는 땅인데 공주역에서 한 5km 정도 떨어졌나? 네, 한 5km 정도 그냥 직선거리로 네, 4.8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2차선 도로에 딱 접한 생산관리의 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생산관리 땅인데 땅은 뭐 아주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봤을 때 땅의 생명 5가지를 놓고 용도지역 생산관리, 입지는 좀 깊숙하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입지, 그리고 개발호재. 이 땅 주변으로 어떤 개발호재가 있는가 이제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제가 이 동네는 아직 잘 몰라가지고 가장 뭐 대표적인 게 공주 역세권 개발 아닐까요? 그죠? 그리고 여기 탄천 산업단지, 그리고 탄천 뭐 IC가 있다는 거 정도? 그죠? 네. 그래서 개발호재는 그렇고, 그리고 규제 보면은 뭐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목은 이제 전이니까, 네, 전인 걸 뭐 가장 기본인 지목이 되겠죠. 그럼 이런 땅들에 있어서 이게 각각의 구성 요소, 용도지역 5가지를 최상급으로 만족하느냐? 뭐 다 상급입니다.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뭐 하자가 있거나 뭐 별로 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용도지역이 생산관리라는 게 약간 이제 걸리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용도지역과 그리고 입지와 개발호재 중에서도 3가지로 나누죠. 소문적, 예측 가능한 사실적, 그리고 확정적 개발호재. 네, 개발호재 3개 중에서 어떤 공정률에 해당되는 파트에 있는가를 또 개발호재 각각을 분석을 한 다음에 용도적, 입지, 개발호재 3가지를 놓고 또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입니다. 이게 계획관리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계획관리라면 절대수요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수요. 네, 절대수요가 붙는다 안 붙는다는 당연히 개발호재 진행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아직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즉 실수요도 역시나 여기 이 땅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획관리라면 절대수요가 붙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계획관리보다 한 단계 밑에인 생산관리라는 겁니다. 생산관리가 참 계륵 같은 존재인데 네, 쉽게 말해서 뭐 공장도 못하고 창고도 못하고 음식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집은 짓고 살 수 있고 아니면 뭐 건축 자재 쌓아놓을 수 있고 뭐 그 정도?
네, 그 정도 할 수가 있죠. 네, 집 짓고 사는 데는 보전 관리든 생산 관리든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도로에 딱 2차선 면에 접해 있는 네, 아주 예쁜 땅이죠. 아주 예쁜 땅. 네, 그래서 땅은 아주 뭔가 네, 네 이쪽에 있는 이 땅 같은데 일단 아주 기본 베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도 한 50%도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지역을 안 가봤고 이 땅을 모르고 이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하기 때문에 50%만 들으시고 나머지는 흘려버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산관리 땅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요 공급입니다. 수요 공급. 즉 생산관리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투자 목적에 어울리는 땅입니다. 생산도 지역의 생산관리일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서원주 쪽, 남원주든 서원주든 그쪽에 집중을 저희 토가인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서원주 쪽에도 지금 얼마 전에 생산관리 땅을, 비슷합니다. 이렇게 2차선 면에 붙어 있는 생산관리 땅을 저희 실전 투자 회원분이 이제 투자를 하셨습니다. 네, 생산관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투자를 하셨던 건 뭐냐면은, 그 생산관리가 이미 국토교통부까지 계획관리로 영도 종상향되는 게 입안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실사 나오고 다음 달 4월 달에 이제 결과 발표가 될 건데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이 땅도 만약에 지금 생산 관리지만 이 공주시에서 여기 논산시네요. 논산시에서 국토교통부까지 계획관리로 바꿔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지자체적으로 입안을 계속 올리고 매년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은 어느 정도 투자 와 좀 어울리고 좀 타당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 건 아니죠. 무조건 용도 종상에 이발을 했다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라 이 주변에 개발 호재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주변에 개발 호재를요. 네, 공주역 가장 대표적인 게 있죠. 이 주변의 전체를. 네, 그 개발 호재의 규모, 개발 호재의 진행 정도, 그리고 개발 호재의 종류, 여러 가지를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의 흐름은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수요, 절대 수요와 가수요들이 이 지역에 끊임없이, 네,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증폭되고 계속해서 나야지만 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관리를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할 때는 말이죠. 네, 그러면은 기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수요가 끊임없이 계속 올라갑니다. 서울주를 예를 들면 지금 어저께 추첨을 했죠. 기업도시, 원주 기업도시 주변을 이제 서운주라 그러는데 기업도시 안에 택지가 어제 거의 뭐 9,800대 1 가장 높은 거 뭐 그렇게 경쟁률 뭐 되고 사상 최고를 찍었죠. 난리도 아니었죠. 네, 그 전에는 제일 높았던 게 6,400대 1인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8,000대 1, 9,000대 1, 7,000대 1, 5,000대 1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반증을 하는 거죠. 수요들이 어떻게 서원주와 기업도시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그런 반증이 되는 건데 여기 역시도 그렇게 반증이 될 만한 것들이 네, 갖추어져 있다면 네, 수요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네, 아주 타당성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향후 이 공주역에 이게 120만 평인가요? 120만 평? 네, 이쪽에도 이제 택지를 분양하고 하겠죠. 그럼 여기도 공주역도 마찬가지로 아마 수천 대일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또 이거 플러스 또 다른 민간급의 개발 호재가 어마어마한 거 서울주 같은 경우는 800만 평 글로벌 대형아파트 800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120만 평이면 여기 8배 해당되는 게 서원주 주변에 포진을 하고 있는 거라서 끊임없이 수요가 몰려드는 거죠. 그리고 그 수요가 서원주 같은 경우는 저기 어디 지방에서도 있지만 바로 강남하고 1시간 거리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서원주 같은 경우는요.
강남하고 1시간을 연결되는 곳에 분당, 판교, 동탄, 광교 이런 것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신도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존재를 하면서 소문적 개발 호재, 예측 가능한 사실적 개발 호재, 확정적 개발 호재가 골고루 분포를 하고 있고, 또한 내 땅을 추후에 사줄 수요들이 정부, 그 다음에 큰 거대 자본, 개발업자들, 그리고 나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어떤 지역에서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는 거리 공간상으로 포진을 하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최상급으로 판단이 됐을 때 투자하는 게 생산관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생산관리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을 제가 아직 살펴보진 못했고 잘 몰라서 선뜻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집 짓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여기가 집을 짓고 살기에 좋은 입지는 아니라고도 보여집니다. 2차선 변이고 오히려 여기 저수지 이쪽 동네가 집을 짓고 사는 거죠. 이런 쪽이.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집 짓고 사는 게 아니면 공장이나 창고인데 이건 생산 관리라서 지금 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 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대감, 네, 기대감을 의존해서 먹고 사는 놈입니다. 네, 기대감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네, 아니면 어떤 정말 나만 아는 고급 정보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이 땅을 사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뭐 이 주변에 뭐가 하여튼 뭐 어떻게 된다거나 그런 거 있죠. 네, 뭐 그거는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생산 관리를 판단을 할 때는 중장기적 투자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주변의 개발 호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입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생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렸지만 수요입니다. 수요들이 얼마만큼 포진을 하고 얼마만큼 계속해서 늘어날 것인가. 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역 주변 이제 공주 역세권 개발 어떤 사람 이제 블로그 내용인데, 그래서 오히려 여기도 이제 작년 기사인데 2020년 공주 도시개발 계획 변경으로 시가와 예정 용지를 추가 확보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공주역이 역세권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공주역 이 주변 쪽으로 시가와 예정 용지를 찾아봐서 시가와 예정 용지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네, 여기를 개발을 하고 나서 더 확대가 되면 이렇게 시가와 예정 용지를 먼저 개발을 하기 때문에, 네, 기사에도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이 땅이 시가와 예정 용지인지 아닌지도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보통 계획관리 자연녹지가 시가와 예정 용지가 많죠. 네, 그래서 뭐 공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네, 그래서 공주 KTX 개발, 뭐 공주 시신영리 논산 노성면, 뭐 120만 평 2020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여기서 공주 역세권 개발은 이렇게 뭐 전통문화촌, 일빙촌, 기존에 이제 관광 인프라랑 같이 엮어서 이제 관련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모양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네. 2020년까지는 이런 그림으로 됐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도시를 개발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이랑 건물이랑 같이 갖고 있으면 이주자택지를 갖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으면 협의자택지 대상이 되는 거고, 현금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유럽 바깥에 있는 땅들이 기가 막힌 땅들인 거죠. 항상 외곽에 있는 땅들. 네, 외곽에 어딘가야 여기를 진입하는 메인 도로 쪽에 붙어 있는 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계획관리, 이런 것들 땅이 오히려 여기 있는 땅들보다 활용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주역 주변의 땅을 잘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땅도 있다. 네, 또 하나. 네, 여기 이제 이베라고 되어 있는 이런 산 같은 건데, 네, 여기 이렇게 읽어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뭐 아까 보니까 공주역에서
공주역이 여기 위에 있죠? 공주역.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아까 그 땅이나 이 땅이나, 아까 그 땅이 뭐, 한 요 땅 같은데, 네, 비슷비슷한 땅입니다. 둘 다 기본적으로, 개발호지 영향권에 따른 토지 입지 분석에서 핵심 개발지라기보다는 이제 주은 개발지에 속하는 거겠죠. 주은 개발지에서 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추후에 땅을 분할해서 팔 수 있는, 네, 분할해서 팔 수 있는 전략이 수립이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최우선 입지라면 분할 생각이 어렵다, 분할이 어렵다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최우선 입지라면 그래도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최우선 입지가 아니라면, 네, 분할이 돼주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분할이 돼주는 조건을 갖추는 게.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한 필지, 이렇게 한 필지, 뭐 이렇게 한 필지 분할을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분할이 되는 조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근데 방금 이렇게 자른 건 좀 모양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 땅도 마찬가지고 이 땅도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땅도 네, 여러 가지 좀 판단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요거였나? 네. 그래서 생산 관리는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중개발지에서는 분할 조건을 좀 잘 갖춰야 됩니다. 뭐야? 요거였나? 만약에 이 땅이라면 이거는 역시도 도로에 접하는 측면이 되게 작습니다. 도로에 접하는 게 그러면 추후에 분할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나? 그쵸? 뭔가 좀 도로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접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계획관리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긴 하는데 네, 그래서 준개발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에 접할 때 이 땅 같은 게 만약에 계획관리다. 네, 그럼 아주 이 땅은 바람직하죠. 여기도 도로에 물려있지만 여기도 도로에 물려있고 그쵸? 이거 그냥 단순하게라도 이렇게라도 분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네, 분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 개발지보다 준 개발지가 땅을 잡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핵심 개발지보다 준 개발지가. 그리고 핵심 개발지는 기대감이 많아서 땅값 상승률도 크고 하지만 허접한 땅들도 그 기대감에 맞춰서 빨리 팔아치우려고 물건이 많이 쏟아집니다. 허접한 땅들도요. 근데 준 개발지는 말 그대로 정말 엑기스적인 좋은 땅 위주로만 더 골라야 되기 때문에 핵심 개발지보다 땅을 찾기는 준 개발지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쪽에 이제 아까 이쪽 논산 쪽 공주역 주변의 땅들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 현장도 가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더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